네. 반갑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지라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1년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열망하고 하고 싶어하는 단 하나의 능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본문 공독하시면서 약간 당황하셨죠? 그러나 늘 공부를 하셨다면 당황할 리가 없으시죠? 앞쪽에 계시는 어른들께서는 당황을 안 하시는 것 같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단 하나의 능력인데 미리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나의 능력,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마음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이 말은 곧 용신법이죠. 그래서 아까 그 본문에는 용신법이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 조절하는 능력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어떤 방법으로 마음 조절하는 능력을 키울 것인가 했을 때 사막병진이죠.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사막병진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사막병진으로 능력을 길러서 어떻게 할 건가? 그 증명을 어떻게 보일 건가? 했을 때 그것은 마음이 경계를 대하여 요란하지도 어리석지도 그러지도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교육부 2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인의화 선생님께서 실침이 나셔가지고 장사도 막 뒷전이고 법회 본다 훈련한다 이렇게 하니까 조사님께서 되게 대견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상을 주세요. 그 상이 뭐냐? 대단한 어떤 것이 아니라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조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온물계에서는 도대체 뭐를 가리키고 배우느냐, 이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조사님께서 불교는 일체 유심조 되는 이치를 가르쳐서 재와 복이 오는 원리를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그러면 그걸 알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경계를 대하여 요란하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단 하나의 능력을 얻고자 한다면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파리스의 선택이라고 혹시 아시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그 헤라 여신하고 아테나 여신하고 아프로디테 여신 세 명이 서로 미를 뽐내면서 내가 이쁘네 네가 이쁘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황금 사과를 주면서 이것을 지나가는 누군가가 너를 선택하는 사람이 최고의 미인이다 라고 이제 그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 트로이 왕의 아들한테 그 사과를 주면서 네가 그러면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 세 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해라. 근데 선택을 하면 어떠한 능력을 주겠다. 이게 뭐냐면 헤라는 최고의 권력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테나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 지역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는 뭐 소아시아 정도의 큰 지역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세상에 제일 이쁜 여자를 주겠다라고 했대요.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시는 교도님들은 누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예화를 들기 위해서 몇 군데 얘기를 하니까 파리스랑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회적 체면이 있으니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본능적으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예화가 이제 거론되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드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파리스는 결국 다 아시다시피 누구를 선택했냐? 아프로디테를 선택을 했죠.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미인인 스파르타의 왕비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스파르타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트로이를 공격하러 가죠. 그것이 트로이 전쟁이 되는 것이고 그 전쟁에서 이제 영웅이 누구냐면 아킬레스고 그래서 아킬레스가 트로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전쟁을 이김으로 인해서 그 트로이 왕이 완전히 붕괴가 되고 파리스도 결국은 일족이 다
이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자기가 무슨 능력을 갖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 본다면 사실은 저는 여자를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남자라면 굳이 여자 지혜 아니면 권력 아닐까 생각했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도 예쁜 여자를 선택하는 남자들이 많더라.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대산종사께서는 이제 아까 본문에 이제 우리가 같이 공독했듯이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 이치를 가르쳐 주셨고 대종사께서는 교법의 핵심은 용심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산종사께서도 항상 마음을 여유있고 넉넉하게 쓰라고 하셨고 대산종사께서도 남의 마음을 고치고 가르치기 전에 자기 마음부터 고치고 가르치라 라고 하셨죠. 그리고 천하의 제일 큰 법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마음을 잘 쓰도록 가르치는 이것 또한 다 아시겠죠? 용심법이다 라고 대산종사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앙도서관에서 이제 오전 내내 공부를 하고 좀 준비하는 그 공부가 있어가지고 교리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오전 내내. 그러면서 막 감동을 하고 진짜 어떻게 이런 법을 내가 일찍이 만나가지고 저는 19세에 만나서 왔거든요. 그래서 참 나도 대단하고 진짜 이 전무후무한 이 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감동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딱 나왔는데 주차장에 그 중앙도서관 주차장 아시죠? 거기가 주차가 좀 적잖아요, 기수가. 근데 제 차 앞에 이중 주차를 뭐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고 와가지고 그걸 딱 보니까 처음에는 별로 마음이 요란하지 않았죠. 전화를 하려고 봤더니 이제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문자를 보냈는데 안 받아요. 이제 제가 지금부터는 약간 실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오버를 해서. 그래서 전화를 한 번 해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안 반응이 없고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슬슬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배짱을 이렇게 하고 갔을까? 아니면 수업 중인가? 학생인가? 교수인가? 뭐 왜 이러고 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러면서 시간이 지난 30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엄청 많이 화가 났나 봐요. 왔다 갔다 하면서 경비 아버님이 지나가시는데 제가 이 차가 안 빠지는데 어떻게 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했더니 없대요. 그럼 제가 견인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래요. 근데 견인 잘 모르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 안에 앉아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오면 어차피 그 사람 올 거니까 오면 화를 내지 말아야지. 그리고 왜냐면 오물이 교무니까 원대니까 교무로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좋게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좋은 이미지로 그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할까 이렇게 막 연습을 하고 차 안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딱 온 거예요. 놀라지 마시고 제가 그때 그 사람 딱 보는 순간 막 쏜살같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차를 들고 차다! 그래서 소리를 확 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하고 차를 타고 막 차를 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갑자기 죄송하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가 뭐라고 하면 제가 더 했을 텐데. 그래가지고 저도 얼떨결에 그냥 차에 왔죠. 그 차에 앉았는데 분해가지고 도저히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말을 더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또 다시 내려가지고 가려고 그 사람 앞 창문에 막 창문 내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그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고개를 막 숙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제가 평소에 이런 사람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을 보냈는데 차에 딱 왔는데 계속 분이 안 풀려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외국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화의 그런 느낌만 가지고 미안하다고 왠지 정말 뭐가 미안한지 저 사람이 안 하고 이런 생각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갔는데 그 약속도 늦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약속 장소에 가가지고 이제 교무님들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분이 안 풀리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무식이 한도를 넘었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떤 교무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게 그렇게 화나는 일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었나 하면서 갑자기 딱 뭔가 멈춰지는 듯한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오전 내내 그렇게 감동하고 막 이렇게 전무후무한 법을 만나고 내가 또 알아보고 출가를 하고 이렇게 20년 넘게 공부를 했는데 아, 이렇게 해놓고 결국 차 한 번 막았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화날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 화남을 인정하지 않고 그 뒤에 하는 행위들이 결국 본능적으로 먼저 나오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또 한번 이제 알게 됐고, 또 이제 제가 늘 이렇게 화를 내고 살진 않겠죠. 근데 화나는 지점이 있거든요. 제가 그 지점을 그 사람이 건드린 거였고, 제가 항상 그 부분을 유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경계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리 해석이 빠삭하고 말을 잘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일상에서 경계를 당해서 마음 조절이 안 된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이 원불교의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선의 방법 7조에 보면은 망념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지 그것을 성가시게 여기거나 낭만하지 말라고 했죠. 또 수신별 24장에 보면은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깨침이 더딘 것을 두려워하고 생각이 일어나면 곧 깨치고 깨치면 곧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화남에 대한 정확한 인지, 인정, 이게 받아들이기, 이게 있지 않으면 하는 잡초가 일어나면 그 돌로 눌러가지고 그대로 두면 당장엔 좋을 것 같아도 잡초가 끝까지 일어나는 것처럼 화도 제가 아까 체면치레로 막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보는 순간 본능이 먼저 달라들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 요란 경계를 대해서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게 하는 것이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대학교 다녀와가지고 2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왔어요. 작년에도 코로나 2년 차였죠. 제가 담당하는 곳은 법전원과 미대교대 경영대입니다. 근데 이제 법전에서 주로 하는데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학생을 만날 기회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막 해가지고 1학년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체 모임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학교 소개도 하고 심리 검사도 하고 하면서 이제 원불교 동아리가 있거든요. 법심향이라고. 그래서 이 법심향 가입서를 이제 보통 한 기수에 한 20명, 뭐 15명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끊겨가지고 그걸 어떻게 가입시킬까 하다가 그 모임을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법심향도 소개하고 가입서도 다 나눠주면서 이제 갈 때 가입서를 가입하고 싶은 사람들은 가입을 하시라 하고 이제 했는데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60명 정원에 한 50명 정도가 왔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입서를 딱 낸 거예요. 몇 명 낸 것 같아요? 아, 몇 명 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질문하면 대답 안 하시니까. 한 명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내고 갔어요. 그래서 행사 다 끝나고 우리 그 연구 박사가 저한테 교무님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뭐 이런 상황이니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실망이 아니고 도대체 이 애는 왜 왔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여기를 가입을 하지? 무슨 다른 생각이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죠.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이제 딱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입서를 쓰면서 동기가 있거든요. 그럼 그 동기 쓰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왜 왔냐 했더니 이 학생이 자기가 사실 1차 합격생이었어요. 근데 2차는 6개월 뒤에 또 본다더라고요. 근데 2차 때 너무 그 마음이 안정이 안 돼가지고 공부를 못한 거예요. 공부를 못하니까 병이 난 거예요. 불면증이. 그래가지고 시험을 망친 거예요. 망치고 난 뒤에 몇 년 동안 공부를 아예 손을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경험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 신기일전에서 로스쿨을 지원을 해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또 그런 전철을 밟기 싫으니까 미리 마음을 좀 안정하고 다스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지원을 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딱 그랬죠.
진짜 잘한다. 제대로 왔다. 우리 오브리가 그거 하는 데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 그 학생이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저번 주에 성지순례 갔는데 요 지금 2학년이거든요. 이렇게 한 명이 이렇게 4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지금도 꾸준히 이제 법회를 보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힘든 공부를 한 학생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 마음 조절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 마음 조절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진짜 이루고 싶은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부도 매일마다 10시간씩 해야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듯이 이 마음 조절도 마음 쓰는 것도 매일마다 조금씩 명상하고 감사찾기하고 은혜 발견하고 그리고 교리 공부하고 해야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원리는 몰랐는데 이 학생들은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해가지고 오늘이 2023년 변호사 시험 62일이 남았거든요. 지금부터.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제 가까이서 매일 학생들을 지켜보니까 어쨌든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은 대단하더라고요. 그 나름대로의 고독과 외로움과 뭐 이런 것들 다 이겨내면서 그 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합격을 못하는 학생들의 대체로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주 잘하는 애들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중간에 언저리에 있는 학생들이나 못하는 애들이 그걸 차고 올라가지 못하는 원인을 제가 보니까 본인들도 잘 아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뭐냐면 3학년이 되면 1년 동안 4번의 모의고사를 보요. 아까 수능처럼 수능 모의고사도 보듯이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를 4번을 보는데 3월, 6월, 8월, 10월 이렇게 4번을 봐요. 근데 3월은 처음이니까 다들 열심히 해서 시험을 봤는데 어쨌든 점수가 나와도 그냥 받아들이죠. 근데 6월 달에 시험을 보면 대체로 3월보다 시험 점수가 안 나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잘하면 되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리고 6월 달은 더 어려웠으니까 생각을 하고 학생들이 또 열심히 해요. 근데 8월 달 시험에서 딱 성적이 6월보다 안 나온다면 그때부터 절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정신을 못 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을 때 6월 달보다 8월 달이 시험이 어렵긴 하지만 더 공부하는 시간이 길었잖아요. 그러면은 성적이 올라야 된다. 안 올라. 그렇게 되면 나는 안 되는 건가? 나는 이 시험하고 관계가 없나? 이러면서 자존감이 엄청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학생들은 사실은 실력이나 뭐나 이런 객관적인 지표는 다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걸 의심할 필요는 없는데 자기의 몇 번의 실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다 얘기를 해줘도 스스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타는 언제냐면 10월 모의고사예요. 지금 10월 모의고사가 지금 11월이니까 얼마 전에 쳤는데 그때 이제 성적을 받아보고 나는 이번에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미 포기한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학생들의 어떤 흐름이 뭐냐면 지금부터 10월 모의고사 끝나고 내년 1월에 시험 볼 때까지 그때가 제일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성적이 많이 오르고 가장 그 집중도가 올라가는 그 시기래요. 그거는 다 학생들이.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정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야 그렇게 실망하지 말고 8월달 못 봐도 10월달 못 봐도 그 뒤에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 해. 이렇게 조언을 선배들이 해줘도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써 포기를 하고 내년을 기약하는 애들이 있는데 내년을 기약한다고 해서 그게 되느냐? 또 그게 아니래요. 지금 당장 볼 것처럼 매진을 해야 내년을 봐도 되는데 근데 이런 얘기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되냐? 그래서 한번 자기가 딱 나락에 떨어지면 그다음부터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잠이 안 나요. 잠이 안 나요. 불면증이 생기죠. 잠이 안 나요. 불면증이 생기면 집중이 또 안 돼요. 그러면서 머리가 아프고 목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온 몸이 다 아프죠. 그러니까 아프니까 또 집중이 안 돼요. 집중하니까 또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니까 또 성적이 안 나요. 성적이 안 나오니까 또 한탄을 해요. 한탄을 하니까 또 공부가 안 돼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굴레를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 했을 때 그것은 딱 그때 그 마음을 끊고 다시 신기일전을 딱 하면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불안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건 못하는 학생이건 항상 가지고 있는데 이제 지금 사법고시가 없어져가지고 그때 1차에 합격했던 학생들이 지금 우리 온강대학교 3학년에 좀 많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하고 그냥 이제 시험 보는 변호사 시험만 준비하는 이 학생들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1차 합격했던 애들은 애들이 아니에요. 다 막 40대 이렇게 돼가지고 이 학생들은 정말 그 불안함을 늘 갖고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그냥 계속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머리 아픈 것도 늘 달고 산다는 걸 알더라고요. 근데 그냥 처음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뭐 한 번 아프니까 난리가 났어요. 나 평생 이렇게 아픈 적은 없었는데 그러면서 막 병원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님한테 목이 아파가지고 지금 제가 공부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나는 10년 전부터 디스크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이게 너무 웃기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은 시험을 떨어지긴 했었어도 그 고통을 가지고 산다는 걸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새로 공부하는 애들은 조금만 뭐가 생기면 불안해지고 그 불안이 일파만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감성적이고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뭔가 선동을 잘하고 다 해도 결국은 우리가 꼭 선택해야 되고 가져야 될 하나의 능력은 자기 마음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엄청 안 돼요. 안 되기는. 저는 맨날 뉴스 보면서 엄청 열받거든요. 그러면서도 또다시 감사하고 뉴스 보면서 열받으면서 그러한 감정이 있음을 저는 또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불교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일생을 투자를 해서 이 마음 조절 하나 좀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또 저는 저의 출가 동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 하나의 능력을 가진다면 좀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여기 계시는 교도님들도 단 하나의 능력을 지금 누가 준다면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면 좋을까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면 10억, 100억? 요즘에 10억까지는 안 되죠. 한 1000억은 줘야 그래도 뭐 받을만하다. 그런 거 아니면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진다라는 건 이제 알잖아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어떤 능력을 가져야 내가 진짜 뭔가 죽을 때도 편안하고 뿌듯하고 다음 생에 와도 떳떳하고 이런 게 있을까 했을 때 그거는 용심법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출가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늘 괴리가 있었어요. 어떤 괴리냐? 아까 이제 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도통한 사람도 그리고 막 되게 위대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결국 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차에서 물이 튀어가지고 물튀김을 어떻게 잘 받아들일 수 있나? 이런 신신작용을 잘 하나? 이거 늘 그거랑 이거랑 별개인가?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날 그것이 별개가 아니고 그거에 대한 지침을 정확하게 내려주신 법문이 있더라고요. 법문이 있는데 제가 지금 그 법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중간에 좀 잊어버린 게 이제서 생각이 나서 짧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공부를 막 하다가 진짜 대단한 걸 발견했어요. 정전에 대종사님께서 진짜 무서워하는 동물이 있더라는 거죠. 혹시 정전이나 대종에서 발견하신 적 있으시죠? 공부 많이 하신 분은. 진짜 대종사님 이거 진짜 무서워하셨구나. 그게 이제 뭐냐면 사자예요. 그러니까 설송력은 7조에 보면은 탐한 욕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탐한 욕심을 버리는데 대종사님 사자가 진짜 무서우셨구나. 저는 동의는 안 돼요. 제가 만약에 그거를 무서움을 찾는다 하면
쥐가 좀 무섭거든요. 쥐같이 탕한 거를 이렇게 놔라 이렇게 하면 약간 실감이 난다는 이 얘기를 아까 했었어야 되는데 인지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현실에 있는 많은 능력과 생활에 있어지는 심신작용을 어떻게 이게 괴리를 좁힐 것인가 했을 때 명확한 본문이 있더라고요. 그 본문이 뭐냐면 그러므로 돌아오는 시대에는 아무리 위로 천문을 통하고 아래로 지리를 통하며 육신을 분영하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늘 잘 외웠는데 이렇게 서 있으니까 또 금방 잊어버리게 되네요. 그러니까 고륙이 분영되고 영통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인간 사리를 잘 알지 못하면 조각도인이니 그러므로 그대들은 사막 공부로 병진하여 원만한 인격을 양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표준은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이 본문을 같이 한번 봉독하면서 저의 단 하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오는 시대에는 아무리 위로 천문을 통하고 아래로 지리를 통하여 고륙이 분영되고 영통을 하였다 할지라도 인간 사리를 잘 알지 못하면 조각거리니 그대들은 사막의 공부를 병진하여 원만한 인격을 양성하라. 원만한 인격을 양성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